곡성에서 출발한 지점이 현재는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뭐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다가 이제 그 협력의 질을 네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 전환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곡성군청 기획실에서 네. 당시는 곡성 인구가 이제 3만도 무너지려고 하던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 대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획실 안에 인구 대책팀을 꾸리고 네네. 인구 대책팀에서 국민 인구가 3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구 대책 의제를 강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의제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교육으로 곡성군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네. 곡성 출신 교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예, 군청 기획실에서. 예.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구 절벽에 가까운 인구 감소 시대에 이미 들어왔는데 예. 곡성만 인구가 감소되지 않을 방편은 네. 현실적으로 없다. 네. 교육 아니라 어떤 다른 의제에도 마찬가지다. 없다. 네. 다음에 곡성이 인구가 는다면 그것도 민폐다. 대한민국 인구가 다 줄고 있는데 네. 곡성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다른 기초자치단체 인구를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인구가 3만이 무너지더라도 네.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이 곡성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말 안에 중요한 의미,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 네. 이 길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팔걷어붙이고 나서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 그런데 지역사회가 팔걷어붙이고 성장을 추구하러 나서는 지역사회가 대한민국 20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몇 개나 될 것 같나? 네. 거의 없다. 그걸 해본다면 그렇게 앞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동네라면 네. 그럼 그 동네는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거다. 네. 그것이 인구대책이 된 것이지.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곡성으로 유학을 온다? 떠돌이다. 여기 정주하지 않는다. 예. 떠돌이다. 그런 방식은 미봉책이다. 곡성 교육의 개념을 네. 곡성의 학교 교육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편협하게 보면 안 된다. 곡성 교육 그러면 아이들이나 어른들까지 모두 다 성장하는 데 관여되는 모든 그 성장 촉진 활동을 곡성 교육이라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곡성의 가정교육, 곡성의 사회교육, 그리고 곡성의 학교교육 이런 교육의 개념이 통합된 개념으로 곡성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곡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의견들을 나눴죠.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보니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다 할 수 없고 네. 사회교육만 주로 해왔던 그것도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 예. 늘어놓은 나열하는 식으로 예. 그것만 좀 해왔던 지자체도 감당할 수 없고 네. 그러니 이런 일을 할 만한 새로운 사회 조직이 필요하다. 곡성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2018년 12월에 예. 곡성 군청에서 예. 곡성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합니다. 네. 곡성 미래교육 협력센터. 협력센터요. 예. 또 조례 제정. 예, 조례를 제정해서 네. 미래교육협력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18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여기 온 뒤로 3월에 우리 이제 교육청 건물 안에 네. 사무실을 만들죠. 곡성군 네. 미래교육협력센터 사무실을 개설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군청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군청에서 약간 적극성이 있으니까 이게 공무원들을 파견해 줬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교육청 안에다 사무실을 만들었지만 군청 직원이 왔다는 그렇죠. 거죠.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인구대책 의제 중에 교육을 최종 의제로 선정을 하고 지자체장이 그걸 승인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구대책팀하고 지자체장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지자체장이. 교육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역에. 거기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직원들을 한 팀을 파견을 한 거예요. 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네. 미래교육팀 네. 그 팀을
우리 미래 교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로 보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19년 3월 달에 태동에서 한 1년 반 정도 주로 어떤 일들을 거기서 디자인하고 하고 계십니까?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이 이제 주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숲교육, 숲교육. 곡성은 대한민국이 산지가 많은 나라긴 하지만 예. 평균 산지 점유율보다 곡성 점유율이 좀 더 높아요. 여기 정말 산중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곡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 네. 산림자원을 네. 숲교육하는 데 쓰자. 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숲교육이 제대로 되고 네. 그게 곡성 밖에서도 저기 가면 좋다더라. 효과가 있더라. 여기들 크는데. 네. 네. 그때 오는 것이다. 네. 네. 이 숲교육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학교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네. 마을학교가 최소한 읍면 단위로 하나 정도씩은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네. 지금 마을학교를 올해 10개까지 발굴해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장르를 종합예술이잖아요. 예, 종합예술이죠. 그 장르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좀 배워요. 아이들이. 네. 음악을 배워요. 춤도 배워요. 네. 그리고 연극적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뭐 대사를 소화하는 거, 연기법도 좀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모든 별로 함께 대본을 만들고 네. 5분짜리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지역의 선순환적 구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그간에는 여기서 애들 교육시켜 다 서울로 보내고 다 광주로 보내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붕괴나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왔잖아요. 네. 지속 가능한 사회.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애들에게 그냥 공부만이 아니라 이 교육이 어떤 경제와 만나고 이 교육이 다른 거하고 만나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곡성도. 곡성도 대한민국 다른 지방처럼 네. 관악구에 있는 S대를 보내는 것을 네. 초중고 12년 교육의 목표로 삼은 동네였습니다. 네. 그런데 1년에 한 명 보내기도 숨가쁘죠. 네. 한 명이 서울대를 갔다고 쳐요. 네. 나머지 애들은 어쩌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죠. 네네. 곡성에서 배우고 곡성에서 정주한다. 곡성 군민 기르는 교육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살아와버린 이 산업사회하고 아주 다른 성격의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면 네네. 그래서 이제 자치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요구받는다면 기본 학력이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학력 문제를 들여다보니 기본 학력이 중고등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네. 1, 2학년 때 네. 초기 문해력 정착에서 정착 단계에 이미 문제가 와버립니다. 네네네. 초기 문해력도 없는 상태에서 3학년이 되거든요. 네네. 초기 수혜력이 안 갖춰졌는데 3학년 때 분수단원하고 만나버려요. 네네.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 애가 포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문해력과 초기 수혜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기 전에 네네. 회복시켜주는 또래 수준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랑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늦게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디 마인드요. 네, 있습니다. 그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빼고 네. 일반 학생 중에 있어요. 네. 그 특성이죠, 그 아이 특성.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교실 수업의 특성상 평균적인 속도로 가버리니까 네. 이 아이한테는 버거울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 유년기에 아이들 유아기에 네. 언어 능력이 중요한 요소들이 정착되는데 네. 조성 과정에서 크는 아이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에 가장 친한 사람이 사실 엄마인데 네. 곡성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 많습니다. 아주 그렇구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이분들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초기 문해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는 질문들도 끊임없이 있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고 언제까지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서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붙들고 해결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한 그런데 초기 문해력에 문제 있는 아이들을 전부 지역에서 기른 문해교육 강사들을 학생하고 1대1로 묶어줬어요. 네.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를 1대1로 만나서 지도하고 지도 사례를 기록해 오시면 그걸로 지도 사례 중심으로 다시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피드백 연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올해는 이제 초기 수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네. 그 연수를 이제 추가해서 하고